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 중인데요. 어제 퇴근 시간 곳곳에서 큰 북새통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출발 지연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파업이 오늘 저녁 6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에는 평소의 운행률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요. 어제 같은 퇴근길 혼잡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안전에 주의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맞는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는 곳이 역시 유통업계인데요. 백화점 업계가 성수기인 연말을 앞두고 역대급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백화점 장식들이 이제 인증샷 명소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곤 하는데요. 올해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한편의 공연처럼 선보이는가 하면 또 예약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텐데요. 모처럼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즐기는 것도 좋지만요. 이럴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유통업계가 모객뿐 아니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6시를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대응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입니다.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좋은 집을 만들어가는 마법의 정리정돈 시간에는요. 부모님의 집 정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면서 이것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걸 사용하기 전에 배관이 벌어졌는지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과열이나 소음, 진동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전원을 끄고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이것의 사고로 44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석유, 석탄, 도시가스 등의 연료를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서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기계입니다. 무엇일까요? 힌트. 올해 아버님 집에 이거 놔드려야겠어요. 이 광고 떠오르시죠? 네, 연기가 이상하면 죄송합니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 체크 주제는 일회용품 시대 역행이네요.
네. 그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왜 다시 정책을 백지화한 건가요? 네,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는데요. 네. 이게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브리핑에서 원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원래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 그 원래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집단 급식소와 식품 접객업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젓는 막대를 제공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또는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용품이 금지됐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우산, 빗물바지용 비닐도 금지가 예정돼 있었죠. 그 대책이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뀐 정책의 내용은 어떤가요?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단속 유예라고 볼 수 있죠. 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품목별로 살펴보자면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환경부는 짚었는데요. 편의점 5개 회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고 종량제 봉투 23.5% 그리고 종이 봉투가 6.1% 이렇게 집계됐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이 금지된 이후 이 커피 전문점에서는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는데요.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지만 고객의 불만은 불만대로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간이 좁은 매장은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규제를 준수하는 게 어렵다 이런 불만을 많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해명이 또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네, 환경부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착하겠다면서 현재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 비닐의 사용 비율이 높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재가 생분해든 종이든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분해 포장재 사용을 긍정적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생분해 포장재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수도권의 경우 종량제 봉투의 70%를 소각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전국 매립지에 종량제 봉투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생분해 플라스틱은 땅에 파묻혀야지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요. 현재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따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되는 실정이죠. 이렇기 때문에 생분해 비닐봉투가 일회용품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플라스틱 빨대 사용 허가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 중인데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특히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대표적으로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 식기, 빨대, 면봉, 접시, 젖는 막대, 비닐봉투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요. 이미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채택을 해서 2021년 7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종이컵은 어떻습니까? 이 커피숍 안에서 마시는 음료를 머그컵에 주는 건 이제는 모두에게 좀 익숙한 장면이 됐는데 네. 이거 그러면 다시 종이컵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규제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종이컵 규제가 없어지면 아마 경제 논리에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준비가 돼 있는 일부 매장, 대형 매장 위주로 손님이 종이컵을 달라고 막 부득부득 요구하지 않는 한 머그컵에 음료를 계속 줄 테고요. 네. 근데 사장님 혼자 일하는 작은 카페에서는 이 설거지 부담 때문에 종이컵에 음료를 주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종이컵이 연간 248억 개가 사용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런데도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종이컵이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이후에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고요. 네, 지난 3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제과점,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량은 2017년 3,810톤에서 2022년 660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의 효과도 명확하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자발적 협약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 텀블러 및 다회용 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2018년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녹색연합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개인의 실천과 카페의 선택이라는 자율 감량보다 사용 규제라는 제도가 일회용 사용 저감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사실 이 정책은 1년 전부터 예고가 된 거잖아요. 또 네. 이미 시행이 된 거고 네. 1년 동안 계도 기간이었고 정부는 1년 동안 뭐 한 걸까요?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는데요. 계획은 세웠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게 법치주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 사정도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 기간을 두고 계도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규제를 철회했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 계도, 철회뿐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 식기 생산업체 지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 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 것 하나 하지 못했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인데요. 그러네요. 환경부는 이 말을 좀 뼈아프게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좋은 집을 만들어가고 부와 운을 부르는 정리정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마법의 정리정돈.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공간미학의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게 왔습니다. 되게 완벽하게 이게 네. 정리정돈 그 회사 대표님이라 그런지 아이, 이게 뭔가 아니, 제가 부끄러워지는 매일 청자켓 입고 다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그 처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리정돈, 청소 이 세 개는 다르다. 아이, 맞습니다. 네, 새롭게 인식할 수 있던 시간이었고요. 그 정리정돈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네. 철학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요즘 같은 시기가 근데 이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근데 바쁘죠. 연말에 연초에 더 바쁘고요. 네. 또 명절에 많이 바쁩니다. 명절에. 누군가 손님이 오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우리 집에 오니까 대비를 하느라고 정리를 막 요청을 하시고 바쁘시죠. 뭐. 네,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 되네요. 네네네. 이게 그러면은 그런 행사 말고도 좀 계절적으로 이렇게 시즌이나 시기가 있나요? 요즘에는 뭐 특별히 이사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봄에 많이 움직이고 가을에 선선할 때 많이 움직이는데 저희 일 같은 경우는 한 여름에 방학 때 또 의외로 바쁘고요.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구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그 지난 시간에 부모님 집 정리정돈 얘기하다가 시간 부족으로 본론은 얘기도 못했는데 네. 오늘 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부모님 집 정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집 정리정돈은 근데 부모님이 스스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 있죠. 왜냐면 요즘은 있어요. 이제 매체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도 되고 아셔서 직접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네. 의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의사는 이제 계속 그 정리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이 명절이나 이제 주말에 갔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집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가족끼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여서 뭐 큰아들 작은아들 와서 버려도 보시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분쟁이 생깁니다. 왜 이런 거를 안 버렸냐? 왜 이걸 사다 드렸는데 왜 안 쓰고 있냐? 이거는 왜 여기 있냐? 왜 하나하나 나오니까. 물건이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게 되니까 이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하다 말고 오히려 더 집이 어질러지니까 어지러워지고. 네. 아예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오히려 설득을 좀 해줄 수 있냐고 요청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잠깐만요. 머릿속이 지금 하얘지는데 부모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쵸. 우리는 불편하지 않다. 여기 있는 물건은 다 쓸 거다. 필요한 거다. 버릴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자녀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네. 이제 손자, 손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데리고 갔을 때 너무도 환경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위생이 아무래도 물건이 쌓여 있다 보면 이제 먼지도 많이 쌓이고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자녀분들은 이제 거기 그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본인들이 일단 또 불편함도 있어요. 양쪽 다 좀 네. 이해가 된다 그래야 돼. 좀 이게 컨설팅 정말 많이 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좀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두 부부가 사시다가 네. 한 부부가 이제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아버님도 계셨고 혼자 계시는 어머님도 계셨는데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을 더 쟁이시게 돼요. 외출도 안 하시게 되고 또 건강도 급속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사실 나이 먹는다는 건 어쩌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노안도 오면서 몸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의자에서 식사하시고 일어나시다가 그냥 의자 발에 걸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특별한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고관절이 나갔는데 이제 그날로 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을 식사 끝나고 설거지도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생각한 게 내가 지금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퇴원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 퇴원하는 길에. 네, 무조건 집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지저분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차근차근 살림을 잘 하셨던 분인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던 저 많은 물건들을 뭔가 정리할 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만약에 떠난다면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얼마나 고생할까. 내 집은 내가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에 그분이 저한테 그냥 무조건 이틀 동안 내 집은 내가 아니까 하루에 우리 집은 못 끝난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깔끔했거든요. 근데 차곡차곡 쌓여놓은 그것이 진짜 많았고 사진도 앨범에서 분리를 해드렸어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앨범이 너무 오래되니까 낡아서 가루가 다 떨어지니까 지저분하니까 사진도 다 빼줘라. 그럼 내가 그것도 사진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작업만 해주면 내가 너무 무거우니까 박스에 넣어놓은 거를 꺼내지 못하니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네. 그 와중에도 부모님은 자식 생각을 맞습니다. 하네요. 아이고, 예. 그 다양한 사례들을 이게 경험을 하면서 그 부모님 집 정리는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쩌면 부모님을 정리한다는 거는 그 자녀분들의 성장 과정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네, 그치. 결국은 뭐 부모님 집 정리한다기보다 나의 어렸을 때 그런 추억 정리도 되고요. 부모님 집에 항상 가보면 자녀분들이 어떤 회사 다니는지 알아요. 그런 사은품이면 직업도 나오고 그 결혼 사진도 본인 집에 너무 크다고 어머님 집에 그렇게 갖다 놓으세요. 자식들이요? 네. 그리고 그 예전에 입었던 옷들 결혼하면서 정리하시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창고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집을. 본인 집에는 둘 데는 없고 인테리어를 해치니까 버리기는 세상에. 또 아깝고 그러니까 네. 어머님 집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이 아드님이 의뢰를 했는데 결국 가보면 본인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냥 냅두라 그러세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잠깐만요. 너무 네.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리한다. 그러니까 본인 집은 또 그냥 또 둬야 된다 그러고 또 어머니 집은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 짐 때문에 어머님 집이 지저분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 짐이 다 있어요. 딸 옷, 아들 아이고. 옷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부모님 집은 그냥 부모님 집이 아니에요. 또 자식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엄마 혼자 사니까 예를 네. 들면 거기 뭐 공간 많겠지. 거기다 놔야겠다. 맞아요. 아, 안타깝네요. 네. 참 진짜 슬퍼요. 어떻게 네,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 내가 사는 집을 정리할 때랑 부모님 집을 정리할 때랑 뭐가 다르고 어떤 게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네.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은 네. 무조건 버릴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들이? 예, 무조건 물론 사람들은 다 정리를 버리기로 연결하는 건 맞아요. 그냥 사람들 그냥 물건이 많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에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예. 부모님 집은 오히려 더 묵은 짐이 많고 어떤 분들은 싹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자식들이 예. 부모님 집에 있는 짐을 그래서 그냥 다 버려달라. 예, 싹 부모님 이상은 싹 상관없이. 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아드님 지금 효도하시려고 정리 의뢰하신 거예요? 왜 정리하시려고 하세요? 했더니 아차 싶어 하신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싹 버리면 어머님은 평생을 쓰레기 더미에 사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버릴 건 있지만 버릴 게 더 많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 가려내는 작업, 그리고 어머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저희가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버리는 거에 집중해서 버릴 것만 찾으면 그거는 싹 버려서 집이 깔끔해진들 어머님이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너무 불행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버릴 건 당연히 버리죠. 어머님도 몰라서 어쩌면 더 버리고 싶을지 몰라요. 근데 엄두가 안 나셨던 것 뿐이니까 저희가 어머님이랑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면서 할 거고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실에 이제 밀폐 용기를 줄을 세워요. 자, 밀폐 용기 가져오세요. 쫙. 뭐 보온병 가져오세요. 쫙. 컵 가져오세요. 머그잔 가져오세요. 옷도 싹 꺼내드려요. 그럼 이제 일단 거기에서 어머님이 진짜 많네. 아우 나 반찬통을 저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아이고 저렇게 있었으면 뭘 버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몰라서 어머님도 못 버렸던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안 버리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집에 정리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부모님 정리할 때는 버릴 게 많다라는 강한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아 근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잠깐 지나갔던 건데 왜 우리도 어디 이사 가고 이러면 며칠 동안 집 정리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 근데 부모님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아우, 드네요. 당연하죠. 아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럽다고 하시고 현기증 난다고 하시죠. 아이고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나 싶은 생각도 갖고요. 어쨌든 물건은 본인이 평상시에 계속 아끼고 또 사고 싶었던 물건 쟁이고 쌓아놨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회상하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 자식들이 들어있어요. 자식 주려고 했던 거, 뭐 결혼할 때 세상에. 보내려고 했던 거, 이거 누구 안 쓰세요. 그 새 물건은 항상 자식을 주려고 이렇게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통도 본인 드시려고 하면 몇 개만 있으면 될 거예요. 결국은 큰 아들 보낼 거, 작은 아들 보낼 거, 누구 줄 거가 김치통이 수십 개를 쌓아두시는 거고, 특히 부모님 집에 반찬통은 부모님 반찬통이 아니에요. 늘 자녀들한테 갈 거죠.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네요. 네. 저는 어머니한테 이제 가끔 김치를 받는데 그렇게 다양한 김치통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거든요. 아 되게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좀 짠해지는데 그 제일 어려운 부모님 집을 네. 정리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제일 어려운 데는 사실 냉장고죠. 냉장고요? 네. 이제 냉장고를 한 4대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사실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를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냉장고 4대인 집도 정리를 했는데 그 집을 정리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입원한 적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냉장고 안에서 이게 썩어서 부패되면서 그 가스가 발생하는데 되게 두통이 많이 생겨요. 약간 밀폐된 공간에 좁잖아요. 근데 정말 그 속에서 관리를 못 하시니까 화석이 돼 있어요. 아이고. 네, 정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머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런 거 정리하고 이게 물건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장을 보신 다음에 뭔가 탁탁 이게 정리를 해서 넣으신 게 아니라 급하니까 이제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서로가 이렇게 모양이 맞춰져서 얼려요. 눌려서. 그러면 그거를 꺼냈다가 버릴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녹은 다음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냥 언 상태에서 분류를 해서 넣는데 이게 이제 자리가 바뀌니까 오히려 안 들어가요. 꽉 채워서 그 전기도 안 보여서 불이 안 보여서 냉장고 안이 깜깜하거든요. 근데도 버릴 거 없다고 하네요. 아유, 어머님도 잘 버릴 거 없으시죠. 근데 그런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은 자식들이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명절에 오면 해주려고 했던 거, 나물이 나올 때는 삶아서 얼려놓는 거 결국 자식들 주려고 해요. 그렇구나. 네. 버릴 거 없다. 그러면 그 봉지들에 저도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냉동실 특히 네. 보면서 뭐가 많은 거예요. 저게 되나? 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사실 네, 맞아요. 냉장고를 너무 믿으시죠. 가장 그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냉장고 안은 10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실은 100년, 네. 냉장고 10년. 들어가면 이제 아주 안전하게 언제까지나 보관을 해줘야 된다, 해줄 거라 믿고요. 사실 냉장고 정리는 선입선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먹어야 되는데 먼저 들어간 건 계속 밀리는 밀리고 거예요. 밀리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 거는 모르세요. 그리고 검정 비닐에 싸는 순간 뭔지 몰라요. 맞아. 그 검정 네. 비닐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검정 비닐만 빼내고 투명 비닐로만 바꿔줘도 훨씬 낫고 지퍼백 요즘에 냉동용이 따로 나오거든요. 네. 이중으로. 네. 그래서 샀을 때 눌러서만 얼려도 사실 1회분씩 소분하세요. 우리가 한 번 먹을 만큼만 뭐 조기 같은 경우는 한 마리면 한 마리, 두 마리면 두 마리 나누세요 하는데 그게 맞는데 사실 어머님들한테는 그건 진짜 어쩌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채만 안 얼려도 납작하게만 해도 이렇게 자를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예, 예. 그 정도만 해줘도 좋고요. 이 물건을 식품을 세운다는 개념만 가지셔도 좀 좋은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쌓으시거든요. 쌓으면 안쪽에 있는 거 못 먹고 아래 밀린 거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세로 수납을 해요. 저희 전문가들은 그거를 꺼내기 쉽게 찾기 쉽게 이렇게 공간도 활용하면서 가는데 어머님 집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선반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선반만 있어요. 네. 이렇게 막 쌓으니까 많이 쌓거든요. 네. 꺼내면 거실에 꽉 찰 때도 있어요. 냉동실에서만 꺼내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버릴 거는 다라로 나와요. 다라. 예전에 이제 김치, 네. 네, 김치 할 때만 꺼내는 1년에 한 번 꺼내 그 다라로 한 2통, 3통이 갈색으로 된 거 큰 거요? 네, 그래서 싹 꺼내 보면 사실 버릴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투명 용기만 사용하는 거, 1회분씩만 소분하는 거, 세로로 세워주는 것만 하셔도 훨씬 낫죠. 9555님이 공감합니다. 어머님 반찬통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신가 보다. 약간 어머님의 입장을 굉장히 잘 아시는데 네. 근데 정리정돈을 했어요. 잘했어요. 처음에. 결국에 또 쌓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정리를 전 항상 하셔야 된다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정리. 드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리와 정돈을 했느냐,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될 걸 가려내서 네.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이 중요하죠. 필요한 거 언젠간 필요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을 사용할 만큼을 두는 게 정리 정돈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다 넣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리라고 생각하면 또 찾으면서 또 헷갈리고 또 섞이는 거 그거는 정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네. 사람들은 다 넣는 게 정리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면 그게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 집에 항상 가면 정리했어. 거긴 안 만져도 돼. 거긴 안 만져도 돼. 보면 옷을 다 이렇게 접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정리하셨대요. 그래서 뭐 통에도 특히 아버님들 보면은 이만한 뭐 통 같은 거에 보면 여기는 내가 정리 다 했대요. 가서 보면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나이타 하나, 볼펜 하나, 뭐 사탕 하나 아이고. 중요한 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아버님은 거기다 담아놓고 그냥 막 섞어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부모님 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자녀들의 짐 있잖아요. 네.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저는 그래요. 집 정리하실 때 자녀분들 다 오시라고 하거든요. 네, 휴가 내서 필요하겠네요. 네, 오시는 분들 많아요. 울어요? 아니 오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며느님, 뭐 아드님 다 오시는 분도 많고 이제 아드님은 좀 바쁘니까 며느님만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딸도 오시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래서 같이 좀 도와주시라고 해요. 물론 저희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아니고. 부모님 집에서 분명히 새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새 수건, 새 우산이에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그걸 사서 쓰시잖아요. 네. 그럼 어머님 집에 가보면 사실 딱딱한 수건들을 쓰고 계시고요. 고장난 냄비 쓰고 계세요. 그럼 그거를 꺼내서 다 제자리를 해주고 쓰던 걸 버리는데 자녀분들 오셔서 냄비 없으시죠? 냄비 가져가세요. 후라이팬 없으시죠? 후라이팬 가져가세요. 밀폐용기 새 거 있어요. 우산 좀 가져가세요. 수건 좀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짐도 줄여가고요. 그냥 버리면 아까운데 어머님이 자녀분들 가져간대요. 며느리 가져간대요. 그러면 아우 가져가.
가져가. 그러면 굉장히 순환이 되거든요.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각자의 그런 쌓아놨던 물건들도 그날은 저희가 이거 아버님 물건이래요. 이거 며느님 물건, 이거 따님 이렇게 드리면 거기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나요? 자식 중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쁘다는 핑계 또 머리 아프다는 핑계로 그럼 내 거는 그냥 일단 뭐 담아줘 그냥 일단 그냥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자리에서 정리를 좀 해서 추릴 건 추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본인도 또 어머님 거 다 버리라고 해놓고 본인은 또 못 버리세요. 옛날에 네. 특히 두시는 게 뭐 군복 같은 거 남자분들은 군복 같은 거 다 그거 그냥 두시더라고요. 그렇군. 혹시 그 건강과도 굉장히 관련이 그럼요. 있게 들려요. 지금 듣다 그럼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좀 잘 없으시고요.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도 유효기간을 보는데 잘 안 보여요. 너무도 작게 써 있어요. 유효기간이. 그리고 색깔로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찍어서 이렇게 들자는 보이지 않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어머님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분들이 정말 가실 때마다 유효기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약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식품은 당연한 거예요. 라면도 그렇고 햇반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 거의 몇 년이 지난 상태를 그냥 드시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걸 그냥 드신다고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님 자체도 어머니 화장품 이게 5년 지났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발라도 괜찮아. 우리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우리 딸이 사준 건데 괜찮다고 바르세요. 아이고 또 딸이 사줬다는 그 말에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네. 못 버리세요. 그렇구나. 예. 왠지 자식들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물건을 두는 위치도 중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예. 동선인데요. 이제 동선. 부모님 집 정리할 때는 저는 그래요. 부모님 집은 대부분 거실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저는 그래요. 거실에 수납장을 꼭 두세요. 그리고 탁자 위에 앉으셔서 차를 거기서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정돈 전문가로서 꺼내놓으시면 안 돼요. 하고 그걸 치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서 뭐 하세요? 탁자에 앉으셔서 여기서 TV 보시고 운동하세요? 그럼 운동용품은 거실 한쪽에 담아두고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주방에 예를 든다면 정수기 옆에 컵을 두고요. 영양제를 바로 두고요. 약을 두고요. 차 종류를 두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꺼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후라이팬이 바로 나오고 조미료가 액상과 가루가 나누어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 쭉 펼쳐 놓으세요. 그렇게 그러면 하지 이게 않나요? 불을 켜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픈이 된 상태에서 그게 금방 상하는 거예요. 특히 한여름에 막 30도가 넘는데 거기에 불을까지 켜요. 그러면 그걸 뚜껑을 연 상태 금방 변질이 되죠. 못 찾는 거는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제자리가 없어서 못 찾는 거고요. 사용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방은 이런 드래그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서 여기다가 양념을 두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머님도 거기다 비닐봉지를 두세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데. 동선이라는 건 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거예요. 개수대에서 설거지 하시면 아래 볼과 채반이 있고 바로 물을 사용해서 야채를 씻으면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주방 청소용품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쌀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동선이라고 말하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사용 장소.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내가 여기서 도마를 사용하느냐. 여기서 물을 사용하느냐. 여기서 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사용 물건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예. 학교 교과서에 네.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데요. 진짜 아주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예, 배워야 예. 돼요. 근데 예. 경제 습관과 뭐 배변 습관과 인사 습관과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부 습관을 가장 최고로 생각을 하시고요. 정리 습관은 그냥 나중에 그냥 뭐 부모님이 다 해주시죠. 이걸 꼭 배워야 돼.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정리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시고 몸에 이렇게 습관이 되셔야지 되는 거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동선대로 하세요. 제자리에 두세요. 이렇게 정리정돈 하세요라고 하면 아무렇게 아무도 못 하세요. 근데 그 미관상으로
눈에 보이는데 일단 물건을 꺼내면 맞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네네. 않아요? 네네. 근데 네. 이제 그게 그래요. 보이는 수납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납, 꺼내도 되는 것과 꺼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이 차이가 있어요. 특히 부모님 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꺼내 두어야 될 물건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서랍에 다 넣어드리면 좋은데 부모님 집을 다 인테리어 공사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쁜 바구니 하나에다가 이건 어머님의 약, 이건 아버님의 약인 거예요. 딱 나눠서. 근데 탁자에 보면 수건도 올려져 있고 화장품도 올려져 있고 식사도 하시고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게 다 올려져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어떤 물건을 올려놓은 것 자체가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보통 어머님 집에 가면 지금 쓰는 물건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 잘 안 쓰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위치가 어쩌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부모님의 집 정리가 부모님 삶에 네.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일단 보세요? 부모님 집 정리하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세요. 어. 제가 며칠 전에도 참기름하고 매실을 쑥 가방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아 진짜 행복하신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그렇게 버리냐고 난리를 치시더니 홀가분하시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지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편하겠어. 내가 이제 앞으로 노후가 아주 편하겠어. 왜냐면 어머니 여기 볼펜 여기 있어요. 어머니 여기 약 여기다 뒀어요. 어머니 이거 꺼내시면 돼요. 어머니 이거 속옷이에요. 그러면 어머 이거 이렇게. 어떻게 꺼내 입어. 이거 너무 예뻐서 어떻게 내가 평생 살아도 이런 거 한번 접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이 드셨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밝고 좋아하시고요. 앞으로 너무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법의 정리정돈 오늘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부모님 집 정리해드리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공간미학의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보일러였습니다. 1039님 보일러 보내주셨고요. 9734님 이걸 켜는 순간 겨울을 느낍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겨울을 느끼고 3444님도 보내주셨고 1065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하던 일이 잘못돼서 완전히 못하게 됐을 때 절단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절단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